인사해봐, 인사. 안녕. 안녕, 안녕. 하이, 하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 좋았어. 반갑어. 얄루. 반갑습니다. 자, 시작해볼게. 그리스 신화 시즌2 왔어요. 그리스 신화 시즌2 1년 만에 합니다. 너무 감개무량하군요. 제가 그리스 신화 작년에 할 때 한 6개월 정도만 하고 딱 끝내야지 했는데 계속 해달라는 분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 들어서 또 새 컨텐츠를 준비할 겸 뭐 할까 하다가 그리스 신화 시즌2를 하게 됐습니다. 박수 쳐! 좋았어. 너무 좋아. 그리스 신화 하면 우리가 막 신들 뭐 제우스니 막 뭐 포세이돈이 저는 멋있더라고요. 아테나가 여자 중엔 짱이에요. 뭐 전 미모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아프로디테예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신들의 이야기만 아주 않아. 그리스 신화가 원래 인간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과 신이 결혼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싸움도 한 적이 있어. 같이 편 먹고 막 편 갈려서. 어쨌든 엄연히 신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존재이긴 하잖아. 그죠?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 신화 이야기 안에서는 서로 공존하면서 사는 사이입니다. 공생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때? 신의 숫자에 비해서 인간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 많은 인간 중에 조금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제우스나 포세이돈 같은 명성의 네임드급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러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히어로. 마블에 나올 것 같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트로이 전쟁을 떠올려 보면은 혼자서 트로이 전쟁에서 혼자 적군을 막 쓸어 담던 영웅 아킬레우스가 있죠. 그리고 뭐 이 딱 힘센 남자의 딱 상징 누구 있어? 힘센 남자의 상징 헤라클레스도 있고, 헤라클레스도 인간이거든. 그리고 이제 뭐 오이디푸스, 뭐 페르세우스, 오디세우스, 뭐 너 때문에 흥이 떨어졌으니까 책임져라, 막 이렇게 신처럼 대접받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한 인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도 뭐 오디세우스나 영웅들처럼 전설의 레전드가 되고 싶은 마음에 자기들이 뭔가 해보려고 좀 이름 날려보려고 이렇게 막 노력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어때?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지가 또 않죠. 그래서 뜻대로 되지 못한 평범한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 그래도 능력들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세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내가 좀 한가닥 하오, 약간 이런 마음에 겁없이 신한테 덤비거나 막 무리수 뒀다가 대부분 패가망신하게 됐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안타깝게 영웅이 되지 못한 조금 유명한 인간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간 중에 아탈란테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아탈란테 여러분 들어봤니? 아니 얘들아. 시즌1이 작년에 했던 방송이 신들의 중심의 이야기였다면은 시즌2는 인간 중심의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를 빠삭하게 알지 않는 이상 아탈란테를 어떻게 하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이리로 갑니다. 그리스죠.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 아르카디아라고 있습니다. 이 지방의 공주예요. 아탈란테가 공주예요.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죠. 거기에 외동딸이야. 뭐 끝장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 왕이야. 아빠가 이 나라의 왕이야. 얼마나 이뻐야겠어. 그죠? 근데 이 아르카디아의 왕은 아들이 태어나길 바랬습니다. 후계자 때문에 왕자에 물려줘야 되니까. 그 당시는 뭐 이런 나라의 왕들이 그 왕이 가업이잖아. 대물림 되고. 근데 낳고 보니까 어때? 딸이야.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한 거야. 그래서 이 딸을 산속에 버려요. 그냥 산속에 버려버렸어. 정말로. 자, 어때?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산속에 버려뒀어. 죽을 것 같잖아. 근데 다행히 이게 뭐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길을 가던 곰에게 발견됩니다. 아탈란테가. 그래서 이 곰이 아탈란테를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진짜로 무슨 거의 뭐 모글리야, 정글의 왕자 찍는 것처럼. 그래서 키우다가 이렇게 좀 한 초딩 정도 나이가 되니까 길을 가던 또 다른 사냥꾼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인간 손에서 자라게 됐죠. 자, 보자. 어릴 때
곰이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탈란테가 자연스럽게 곰들의 생활을 익히게 됐어. 곰의 습성이 몸에 밴 거야. 힘이 엄청 세요. 힘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숲에서 달리기도 잘하고, 거기에 어때? 사냥꾼의 딸이 돼버렸잖아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제 숲속의 짱이야. 진짜로 막 숲속을 누비고 다니는 거지. 헌터가 따로 없는 거예요. 막 저 각종 사나운 맹수들을 막 다 때려잡아. 사냥을 너무 잘할 때, 어릴 때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됐죠. 성인이 됐어.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자기가 태어난, 아까 지도 봤죠, 아르카디아라는 그 동네랑 가까운 곳에 칼리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었거든요. 여기서 멧돼지 사냥 대회가 열린 거예요. 아탈란테가 여기 참가를 해버린 거지. 사냥 잘하니까 내가 좀 보여주겠다, 이게 나다 보여주려고. 자, 근데 뭐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나 활 좀 쓰요, 나 좀 동물 가죽 좀 베껴봤어요, 이런 분들 다 모였는데, 막상 이 멧돼지 사냥을 하려고 가서 멧돼지를 마주쳐 보니까 겁나 큰 거야. 멧돼지가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이 세상 멧돼지가 아닌 거야, 사이즈가. 예. 사실 왜 이렇게 큰 멧돼지가 나타났냐 알고 보면은, 이 대회는 아르테미스 여신 때문에 생긴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회가 열린 칼리돈 나라의 왕이 아르테미스에게 조공을 바쳤어야 되는데 매년 안 바쳤대. 다른 신들에게는 다 바쳐놓고 아르테미스만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삐졌지. 신들이 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칼리돈의 왕을 혼내주려고 이 거대 멧돼지를 칼리돈 나라에 풀어버린 겁니다. 너네 한번 뒤져봐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왕이 또 얍삽하게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멧돼지 사냥하려고 대회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각종 나라의 그냥 유명한 사냥꾼이 다 모였습니다. 네. 근데 어때? 거대 멧돼지 보니까 난생 처음 봤거든, 이런 멧돼지를.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막 활을 쏘는데 손이 막 덜덜 떨리는 거야. 이게 활 쏜다고 이게 죽을까 싶고 활을 못 쏴. 근데 이때 아탈란테가 나타나서, 나를 봐라, 너희들 나를 여자라고 무시했지, 하지만 나는 곰의 자식이고 사냥꾼의 손에 키워졌다. 바로 그냥 팡 쏴버립니다. 미간에 꽂았어. 미간에 정확히 맞았어요. 크리티컬 터지면서 멧돼지가 쓰러졌지. 근데 숨이 끊어진 건 아니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파란 옷이 이제 아탈란테인데, 쏴서 맞췄어. 근데 어디서 갑자기 이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중간에 하얀 옷 입은 남자가 갑자기 잽싸게 나타나서 칼을 들고는 이 멧돼지에게 막타를 딱 날린 겁니다. 목을 딱 찔러요, 멧돼지 목을. 이 남자의 이름이 멜레아그로스라고 합니다. 멜레아그로스가 누군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서 이 멜레아그로스는 남자애는요, 이 대회가 열린 칼리돈이라는 나라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양아들이야, 양아들. 왜 양아들이냐면은, 엄마가 제우스의 아들인 전쟁의 신 아레스 아시죠? 아레스와 이 칼리돈의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애입니다. 그러니까 멜레아그로스 엄마는 이미 이 칼리돈 왕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 왕비인데. 근데 어느 날 아레스라는 놈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다는 건데, 불쌍하게 태어난 거지, 얘도 어떻게 보면. 그죠? 아레스 첫 이야기부터 쓰레기가 나왔어요. 아레쓰레기죠. 역시 쓰레기의 아들은 쓰레기다. 제우스 쓰레기잖아요. 시즌 1 생각나죠. 그리고 이제 멜레아그로스가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아레스가 버리고 간 거야. 또 자식을 책임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왕비가 낳긴 했지만 다른 남자랑 양아들로 받아들여 줍니다, 칼리돈 왕이. 그런 상태였어요. 어쨌든 인간 여자와 신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 유명한 반인반신이었던 거죠, 멜레아그로스가. 그게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이 반인반신인데도 올림포스에 올라가서 진짜 신처럼 대접받고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가 뭐예요? 신이 되지 못한 자들이잖아. 이 멜레아그로스는 왜 신이 되지 못했을까? 요걸 이제 또 알아보겠습니다. 멜레아그로스가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는 참 예언 많이 있거든요. 운명의 여신들 3명이 나타나서 이 멜레아그로스가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한테 찾아가서 왕비한테 예언을 합니다. 태어났을 때 당시 애가 추우니까 난로 장작을 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운명의 여신들이 이 난로를 가리키면서, 저 안에 장작들이 모두 다 타게 되면은 멜레아그로스가 그때 죽는다, 동시에 불이 꺼지면서. 이런 예언을 해버리는 거야. 당연히 왕비는 어때?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얼른 난로불을 막 끕니다. 이렇게 막 꺼요. 난로불을 껐어. 자, 다 불을 꺼보니까
타지 않은 장작 하나만 남아있던 거야. 너무나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 왕비가 자기 아들 죽을까봐 이 장작을 몰래 성 안 깊숙한 곳에 숨겨놓습니다. 이 장작만 안 태우면 애가 죽을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가 멜리아그로스가 다행히 성인이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자라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커가지고 멧돼지 대회에 참전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아틀란테랑 멜리아그로스가. 어쨌든 멜리아그로스는 자기가 멧돼지의 숨을 끊었잖아. 그죠? 그럼 자기가 잡은 거란 말이야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멧돼지 가죽을 벗겨서 아탈란테에게 줍니다. 이게 지금 머리를 잘랐는데 사실 이야기만 좀 달라요. 가죽을 벗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죽을 벗겨갖고 아탈란테한테 줬어요. 사냥꾼이 사냥감의 가죽을 벗겨서 갖고 있으면은 그 가죽에 진짜 그 동물을 자기가 사냥한 것이다 라는 증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멜리아그로스는 자기가 이 신이 내려준 거대 멧돼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탈란테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냐고. 얘 왜 이래? 지가 죽여놓고 왜 넘겨줘? 뭐겠어요. 이 아탈란테에게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아탈란테가 또 이뻤다 그래요. 여기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신이고 인간이고 다 이뻐 여자들은. 거기에 뭐 달리기 잘해, 뭐 사냥 잘해, 빠질 게 없는 여자였단 말이야. 뭐 똑똑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멜리아그로스가 반하게 된 거예요. 사냥 실력을 보고. 그래서 멧돼지 사냥한 공을 다 아탈란테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멜리아그로스예요. 자신에게 뭐 양보해드릴게요. 자기를 좀 이렇게 어필하려고 좀 존재감 확인 이런 거. 근데 이 일이 문제가 돼요. 이 일이. 대회가 끝났어. 그리고 다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멜리아그로스의 외삼촌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날 잡은 멧돼지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를 회의하고 있던 거야. 이건 아탈란테 거잖아. 가죽을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이 멜리아그로스가 좀 어이가 없어갖고 뭐야? 뭐 이러고 삼촌들한테 갔어요. 삼촌들한테. 아니 삼촌 이거 주인이 제가 잡았잖아요. 왜 이거 삼촌들이 나눠 가지려 그래요? 그러니까 삼촌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 삼촌들이 야 막 이렇게 담배 피면서 야 아탈란테 걔 뭐야 어서 근본도 없는 애가 여자애가 와가지고 남자들 사냥대회에 와서 물을 흐리니 우리는 말이야 우리 그리스의 이 상남자들은 말이야 이 여자가 우승하는 꼴을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나눠 가질 거야. 애는 좀 빠져. 어른들이니까 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멜리아그로스가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아니 지들이 삼촌이면 삼촌이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 피앙새 아탈란테를 욕보여? 이러면서 애가 진짜 다혈질이었나봐. 그 자리에서 삼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였어. 살인을 해버린 거야. 한 3-4명을 죽인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때? 얘가 양아들이잖아. 칼리돈 왕의.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되냐면은 양아버지인 칼리돈 왕의 입장은 뭐냐면은 양아들 놈이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야. 자기 왕비가 어디서 신이랑 결혼해서 나와서 받아줬더니 그 양아들 놈이 자기의 형제들을 죽여버린 꼴이 된 거잖아요. 칼리돈의 왕이 너무 화가 뻗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그 마지막 남은 성 안에 숨겨져 있던 장작을 꺼내갖고 태워버립니다. 이게 그 장면이에요. 예언이 이렇게 운명의 신의 예언이 이렇게 시작돼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장작이 다 타면서 멜리아그로스의 몸도 동시에 불에 탔고요. 장작이 다 꺼졌고 숯이 돼버리니까 멜리아그로스도 그때 죽어버렸습니다. 예언대로 딱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납니다. 멜리아그로스 이렇게 좀 약간 불쌍하죠. 예. 여자 좋아했다가 이제 그게 무슨 죄라고 또 삼촌들이 못 됐는데 사실 이제.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이 조금만 참았다면 사실 멜리아그로스가 반인 반신이잖아. 아레스의 자식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제우스의 손주가 되는 건데 올림포스 산에 올라가서 제대로 신 노릇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 조금만 버티면. 근데 그 순간 그 화를 못 참아서 결국 이렇게 죽게 됐던 겁니다. 예. 이런 거 보면은 뭐 아틀란테를 진짜 어지간히 좋아했나 보다 싶기도 하죠. 근데 여러모로 진짜 굉장히 불쌍하네요. 예. 첫 번째 이야기가 멜리아그로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틀란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애가 좀 뭐랄까 참 요물인가 봐요. 아틀란테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 황금 사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야 우리 황금 사과 하면은
뭐 떠오르니? 트로이 전쟁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그 불화의 여신, 그죠? 그리스 신화가 유독 황금 사과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뭐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12가지 과업인데 거기서 등장하기도 하고, 대서사시인 일리어드에서도 이제 등장했죠. 방금 말한 그 일리어드가 트로이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볼 멜레아그로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아틀란테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황금 사과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자, 성인이 된 아틀란테 좀 사진을 좀 볼까? 제가 어릴 때만 보여줬죠. 아틀란테야, 예, 되게 이쁘죠. 예, 성인이 된 아틀란테가 이렇습니다. 그때 그 아르카디아 지방에서 그 왕한테 버려졌죠. 아빠한테 딸이라는 이유로 왕을 물려줄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사냥꾼 손에 자라가지고 뭐 멧돼지도 잡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보낸 멧돼지를 잡았다라는 소문이 그리스 전 지역에 막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아탈란테의 이름이 그래서 알려지는 거예요. 예. 여신이 보낸 멧돼지를 잡았다고. 그래서 한순간에 이 그리스 전 지역에 유명 셀럽이 돼버립니다. 와, 여자가 신이 보낸 멧돼지를 잡았대. 와, 이쁘대. 달리기 잘한대. 활 기가 막히게 쏘대. 막 주몽이래. 막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어때? 이 소문을 들었어. 아르카디아 왕이, 진짜 아빠가. 그래서 그래, 우리 딸이, 야씨, 우리 딸이에요, 여러분. 예, 제 딸입니다. 딸을 불러들인 거예요. 자기 명성에 도움이 되니까. 자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버릴 땐 언제고 또 지 맘대로요.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불러들였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딸은 딸이니까 남자를 구해서 결혼시키자. 그래서 딸을 부르자마자 이 아탈란테를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후계자를 정하려고. 근데 아탈란테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 그 멧돼지 사냥에서 아르테미스에게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었어. 이걸 몰랐던 거죠. 이 소문은 안 났던 거야. 왜 이런 그지 같은 지 손에 있는 맹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지 않았을까? 이 정확한 이야기가 알려져 있진 않은데, 아르테미스가 결혼을 안 한 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기가 보낸 멧돼지를 사냥했고 자기에게 뽑힌 인간이야. 나를 섬겨라. 너는 나를 섬겨야 하는데 내가 결혼 안 했으니 너도 하지마. 뭐 이런 이유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뭐 결혼을 하면 안 돼 이제 아틀란테는. 근데 아빠가 어때? 딸아, 그 신이 다 뭐냐? 아빠 얼굴 봐서 나 눈 한번 딱 감고 네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뭐 이딴 드립이나 치고 있으니까 애가 미치겠는 거지. 얘는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아틀란테가 조건을 하나 걸어요. 자신과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긴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기 달리기에 자신이 있으니까 어차피 날 이길 남자는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자기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지게 되면은 그 남자는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났어. 온 지역에, 아르카디아 전 지역에 공고문이 붙은 거야. 내 딸과 결혼하려면 달리기를 이겨라. 막 도전해라. 붙은 거야. 그래서 수많은 이 아르카디아의 왕이 되겠다는 목표로 경주에 달리기 시합에 도전했던 이 남자들이 맨날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아틀란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틀란테는요, 갑옷도 입고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맨몸으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었대요. 달리기 잘하는 양반이야. 고만태자라서 그런지 잘 뜁니다. 예. 그래서 맨날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나가가지고 오늘 누구예요? 달리기 시작합시다. 뛰고 지셨네요. 활빵. 또 점심 먹고 오셨어요? 달리기 합시다. 활빵. 이게 일이었던 거야, 아틀란테. 그렇게 맨날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 어쨌든 엄연히 경주니까 심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매일 이 달리기 시합을 심판 보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멜라니온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맨날 아틀란테를 보게 되잖아. 근데 이 아틀란테가 뛰는 게 엄청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르테미스에게 맹세하면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가호도 받았대요. 버프 받은 거야. 블레싱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막 오로라가 막 날렸대, 뒤에서 달릴 때. 그러니까 이 멜라니온이 맨날 이 아탈란테가 뛰는 걸 보고 와, 이쁘다 이쁘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심판이 심판 보던 애가 아틀란테에게 달리기 도전합니다.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된 거죠. 더 문제는 이 멜라니온이, 심판이 아탈란테의 사촌이에요. 사촌입니다. 개막장 신화죠. 그래서 신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시합을 하게 됐어요. 시합 날짜가 잡힌 거야. 시합 전날 밤에 멜라니온이 불안한 거야.
현실적으로 내가 질르긴 했는데 달리기 시합 해보고 싶다고 질르긴 질렀는데 사실 자신 없고 맨날 뛰는 거 봤는데 지면 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대상은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이쁘다는 아프로디테에게 기도를 해요. 제발 신님, 아프로 누나, 머리 막 뽀글뽀글, 아프로 누나, 나 제발 이기게 해줘요. 나 결혼하고 싶고 나 이제 호레비로 늙어 죽을 수 없어요. 결혼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이 기도를 들어줍니다. 나타나가지고 멜라니온에게 황금 사과 3개를 줘요. 그리고 사라져버렸어. 이 사과를 사용하면은 시합에서 이긴다는 거지. 네. 자, 그렇게 다음 날이 됩니다. 달리기가 시합이 열렸어요. 멜라니온이 주머니에 사과 3개를 이렇게 딱 주머니에 넣고 달리기를 합니다. 자, 달리기 시합이 시작됐어요. 당연히 어때? 아탈란테가 앞서 나가죠. 근데 이 사과의 사용법은 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멜라니온이 달리기 하다가 이렇게 막 질 것 같으면 지고 있으면은 막 아탈란테가 앞서 나가. 그러면은 주머니에서 황금 사과 꺼내서 앞으로 툭 던지는 거야. 이 사진처럼 툭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 아탈란테가 야씨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막 달리다가 사과가 굴러. 뭐 황금 사과? 뭐지? 나는 황금 사과 처음 봤는데. 그래서 황금 사과를 막 줍기 시작한 거야. 달리다 말고. 얘가 달리다 말고 이 사과를 주웠대요. 그 3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멜라니온이 결국 이런 식으로 이기는 거야. 이겨버렸어요. 자, 약속은 약속이니까 자기를 이긴 남자야. 결혼을 하게 되죠. 예. 어쩔 수 없이 멜라니온과 아탈란테는 결혼을 해버립니다. 어때? 부부니까 또 이제 또 첫날 밤 또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딱 그거 우리가 모두가 염원하는 그거 첫날 밤을 딱 보내는데 이 첫날 밤의 장소가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었던 거야. 감히 인간 따위가 신전에서 신전을 더럽힌 거지. 이 멍청한 멜라니온 새끼가 이게.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널 도와준 거는 그냥 불쌍해 보이니까 사과 준 건데 감히 내 신전에서 저질러? 그래갖고 아프로디테가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 둘이 신혼 1일차 첫날 밤에 둘 다 사자로 변해버렸어. 저주에 걸려가지고. 근데 문제가 왜 그런지는 왜 하필 사자냐라는 건데 왜 그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사자끼리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이 뭐 말도 안 되는 신화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 사자끼리는 결혼할 수가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 모두가 신이고 인간이고. 그래서 아탈란테랑 멜라니온이 사자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너네 떨어져 살아. 결혼할 수 없어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결혼 1일 만에 영원히 떨어져 살게 됐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아프로디테가 저주를 내렸고 사자로 변해서 쫓겨나면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평생 다시는 만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아탈란테가 이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희생된 남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사실 조금만 이렇게 좀 침착했고 생각 깊이 했었더라면은 정말 신급의 신에 가까운 영웅처럼 돼버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이 짧아가지고 순간 욱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영웅이 되는데 실패를 했었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